안녕하십니까. 네, 배움을 통해 성장하자. 박세용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마사회 채용 공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기업이라서, 자, 이거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사의 채용 공고를 보시고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7월 22일까지니까 채용 공고 기간이, 접수하는 기간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참고해서 보시기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고 두 번째 자기소개서로 넘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내용을 충분히 보셨다는 분들은 스킵해서 자기소개서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 전체 직원들은 채용 인원을 보게 되면 사무직 15명, 5급으로 기술직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마 이제 사무행정 쪽 지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 쪽, 재무, 법무 이쪽 부분들이 그래도 사무행정 쪽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는 뭐 시설 전산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고, 승마나 이런 쪽은 워낙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자들은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 방송 쪽을 뽑는 공기업들이 사실 별로 많지가 않죠.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일부 있겠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 분야에 지원하는 분들은 또 이 마사회 같은 기업들이 단비 같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들만 일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게 채용 인원이겠죠. 경영 지원 8명 중에 경영 지원 5명. 자, 보훈하고 이제 경영 지원이 있는데 특이하게 재경과 법무가 있어요. 이 법무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많이 뽑는 포지션은 아닌데 다행스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설 쪽은 조경과 이제 기계 쪽이 있는데 사실 이제 건축이나 기계 조경 쪽도 많지가 않죠. 예, 건축이나 기계 쪽도 많지가 않은데 이건 뭐 일단 건축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력도 일부 뽑고 있고, 보통 현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다는 이제 국토부에 소속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많이 가는 포지션인데, 일단 뭐 건축도 있으니까 한번 지원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중에서도 이 전산 쪽 채용은 많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또 4명이나 채용하고 있고요. 개발, 운영 등의 포지션들이 있다는 점을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방송 2명이나 뽑아야 2명이나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쪽을 보시는 분들은 꼭 보고 갔으면 좋겠다. 나머지 포지션들은 뭐 일반적인 포지션들이 아니라서 마사회만을 준비했던 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어 기업마다 이때 관련 자격증, 뭐 경험 이런 우대 자격증들이 있는데 경영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이건 지금 봐서 큰 의미가 없죠. 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대로 지원하게 되면 좋겠지만,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내년에 또는 뭐 하반기나 내년쯤에 채용 '나는 마사를 꼭 가겠다.'라는 분들은 요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겠다. 물론 경영지도사가 여러분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사회조사 분석사가 많이 있어요. 사회조사 분석사는 뭐 코레일 이런 데서도 우대 자격증에 있기 때문에 요런 쪽의 자격증은 다양한 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면 좋겠고, 뭐 AI, CPA 이거 있으면 뭐 다 가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까지는 아니고, 자기관리사나 회계, IFRS 관리사 정도는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자, 시설 쪽도 마찬가지고 전산 쪽 우대 자격증, 관련 경험 자격증들은 여러분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 하면 이걸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쭉 내려와서 자, 영어 점수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요즘에 필수 혹은 이제 우대, 고고익선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게 되면 우대 사항에 토익 스피킹 레벨 7, 오픽 IH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영어를 제법 하시는 분들인데, 일어나 중국어 다른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이하게 이제 한국 마사회 말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이거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건데 이런 분들 말에 진짜 관심이 많은 분들, 마사회 입사를 정말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노력들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전형 절차는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또 이제 전형 절차에 면접을 접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까지가 직무, 직업기초 능력 100점씩 들어가고 적격 검사가 80배수니까 이게 크게 문제는 없으면 여러분들이 서류 부분들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간다면 영양 면접과 심층 면접 두 가지인데 직업기초 명령, 직업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4대 6 비율로 가고 있어요. 면접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보시고 2차 최종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인데 50% 정도의 점수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면접이 실제로 150점 정도가 가고 있어요. 100점, 50점 이런 식으로 전체 전형에 관련된 비율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면접에 어느 전형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면접 전략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S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직무 관련, 교육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배수 초과 시에는 여기에 적격 심사 결과에 관련된 서류 만점 n분의 1로 환산한다. 이것까지 가지 않겠죠. 80배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시험 과목은 이게 5배수 선발하니까 이때부터가 실제 진짜 전형이죠. 5배수 정도 되게 되면 진짜 전형이 시작된다. 여기에 아마 이제 행정학 전반을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재경 쪽을 준비하는 행정을 준비했던 분들이 아마 사무행정 쪽에 대부분 경영을 준비하는데 여기는 일반 행정은 행정으로 가고 있고요. 경영 관련된 부분은 재경 쪽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사무행정을 주연했던 분들은 행정을 별도로 또 해야 된다고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전형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갑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전형이 40대 60, 40대 60이 아니라 40 플러스 60 이래서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니까 직무 기반과 그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부분의 다양한 이력서, 그다음에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평가 내용 또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성향, 이건 인성검사인데 인성검사는 면접을 가면 면접관들에게 이게 공개가 돼요. 이게 주어집니다. 참고해서. 그래서 사회 성향인데 행동 성향, 대인관계, 조직 정황도 여기는 우울감이라든지 뭐 집단화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면접에서도 활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면접의 전형 관련된 부분들 경험 상황 면접이죠. 경험은 여러분들이 뭐 열정이나 아니면 뭐 창의력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7대 항목, 10대 항목 하는데 직업 기초 능력 부분에서 다루는 34개 하위 영역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고 특별히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면접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최종 면접엔 평가 내용 좀 다른데요. 여기 보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평가 요소는 제가 누누이 여러 강의나 이런 데 데서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평정 과목 5가지가 면접관들이 갖고 있는 평정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겠잖아요. 대답을 할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어떤 가치관, 직업관, 직장 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상 질문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의 서류 기반, 일부는 서류 기반이 아니라 이 평정표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1차 면접에서 경험 행동 면접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상황 면접이 2차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이 평가 내용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2차 면접까지는 여러분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차 면접 8월 25일 지금 7월 10 그리고 12일인가요?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8월 달이니까 '시험이나 잘 보자.' 뭐 이런 생각도 되게 있겠으나 실제로 이제 직무지식 검사 아니 필기 전형이 끝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면접까지. 그래서 이 기업만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기 끝나면 가채점을 해 보시고 '네 합격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면접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큰 게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큰 게 없고 쭉 내용은 크게 없고 밑에 부분들이 이제 자기소 부분이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 부분은 이제 보지 않고 여기에서 넘어가서 자기소개서 분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자기소개서 보실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항상 힘들죠. 저는 자기소개서가 뭐 어렵다고 하진 않지만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늘 어려운 게 자기소개서니까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혹은 패스페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서류는 제출돼야 되고 제출된 서류는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형이든 한 번은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취업 관련된 강의를 2008년부터 올해가 15년 차 강의를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관련된 강의는 2005년부터 2015년부터 NCS가 처음 도입돼서 한국전력이 실제로 NCS를 도입했던 그 당시부터 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NCS 관련된 채용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빨리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는 부분들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항목들을 쭉 보시면 항목에서 요구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 항목을 통해서 구직자의 어떤 면목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1번 마사회에 입사하기 위해서 되게 좀 특이하죠. 타 기관 준비와 다르게 준비한 게 있는가? 이 묻지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찐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인가? 여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직무기술서의 필요지식, 기술, 태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당연하죠. 어떤 태도가 되고 어떤 직원이 평가받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인데 이 두 가지 능력이 하위 능력이 5가지씩 있고 이 능력들은 보통 인간관계 관련된 내용들인데 특별히 이 질문의 항목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갈등이니까 실제로는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 능력일 가능성이 크겠죠. 세 번째 항목은 본인의 차별화된 경쟁력인데 이 경쟁력은 소위 말하는 직무지원 동기고 전문성, 자기개발 능력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개발에 또는 플러스 조직의 능력 그런 능력들을 너 어디다 쓸 거니? 조직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직무기술서의 필요지식, 기술, 태도가 잘 나와 있고 직무 수행 태도, 직무 수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그래도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저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사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저는 마사에 엄청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마사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이런 분들이 이 마사회의 고민은 무언지 조직이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디지털 변화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편법 나오면 뭡니까? 이건 거의 다 직업윤리 부분이니까 이 직업윤리의 준법성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고 자,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자, 한국 마사회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떤 점을 특별히 준비했니?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니?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이거는 경마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가? 시장 규모나 관련 포럼 등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르게 했다는 것은 뭐 여러분의 행정이든 뭐 법무든 재무든 재경이든 아무 기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이 기업은 우리 기업만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의 진짜 노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찐 지원자 선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경마 산업의 동향과 경마 정책의 발전 방향 등이 이런 내용들이 구글링을 해보니까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경마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할 수 있다면 이건 이력서에 못 쓰잖아요. 이걸 자기소개에 써주면 되겠죠. 하나의 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마 산업에 대한 다양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직원이 되고 싶냐 평가. 이게 당연하죠. 이거는 좋은 질문, 좋은 직원이 되고 싶다. 상사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 당연히 우리가 평가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다 좋게 쓸 건데 왜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가로 해서 차별화돼서 한 가지를 더 써주신다면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넘어갔더니 자, 타인과의 관련된 경험들을 묻고 있네요. 자, 타인과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건 거의 의사소통 능력 내지 팀워크, 대인관계 능력인데 대인관계 능력이 성향이 좀 더 짙은 자기소개서의 질문 항목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영역 5가지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갈등은 대부분 역지사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지 않다, 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쓰는지는 프랩으로 쓰자. 프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을 통해서 설득할 때 쓰는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타인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라고 여러분들의 P 포인트에서 주장을 해 주시고요. 물어볼 수 있겠죠. 면접관 입장에서는 평가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때 이것이 뭐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실제로 저는 어떤 걸 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갈등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의 봉합 문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이것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 기법으로 이야기 써 주면 됩니다. 자, 이 R은 PREP인데 이게 상자 이게 제가 실수를 했네요. PREP 요건 정정합니다. PRE P입니다. P. PREP. R이 아니에요. R. 자, 이렇게 해서 P로 가시고 이 피드백은 적용점인데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이 기업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차별화된 경쟁력이에요. 자, 이건 직무 지원 동기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죠. 많은 지원자 중에서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너의 경쟁력, 준비도를 볼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들, 경험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숙련한 높은 난이도의 준비를 해왔는가? 또 얼마나 많은 기간을 준비했는가? 이 두세 가지 정도가 이 평가의 척도인데 하나 질문이 더 있죠. 그런데 너 준비한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지 말해봐봐. 알고 지원했니? 그냥 무턱대고 지원했니? 이런 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보자면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보시고 직무 수행 내용, 능력 단위를 보시면 직무기술서에 어떤 건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보시고 요게 이 작성의 가이드의 기본 양념들이에요. 이 양념들을 잘 쓰시면 되는데 자, 직무기술서 내용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조직, 사업 영역, 경영에 대한 이해들을 같이 짬뽕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직무 수행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 경쟁력 관련된 거 하나, 직무의 활용도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샘플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커다란 윤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은 제가 특별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막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 프레임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했다 4차 산업에 있고 한국 마사회 또한 이런 산업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경마와 말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없으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 근거에 관련돼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니라고 묻고 있어요. 이건 조직의 능력을 묻고 있는데요. 조직의 능력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은 뭐냐? 그럼 4차 산업이라는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ICT,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AI를 말하는데 이 AI 영역들을 기본적으로 IBCM이라고 합니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AR, VR, 드론, 로보틱스, 홍채인식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AI 기반의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이런 그 변화에 있어서 디지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현실 속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사회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거 보고 가서 했지만 변하고 있고 실제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 이미 그렇죠? 그런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디지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AR이나 VR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겠고 경마장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딱 이거 AR, VR 쓰고 구글 글라스 같은 거 쓰고 있으면 굳이 현장감이 더 짙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보시면 경마와 말산업이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가지 정도의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경마와 말산업의 특징은 무엇인데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디지털 전환을 한다면 어떤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프랩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나는 한국 마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가 땡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경쟁에서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일부는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프랩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5번째 봅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의 단골 질문이죠. 편법 그러면 직업윤리 이게 공식이다.
편법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가 있죠. 특히 공동체 윤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책임 있고 규칙을 준수하며 책임 의식과 준법성이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편법을 사용한 타인에 의해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그러면 편법을 사용한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편법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가되, 자, 편법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법적으로 어떤 영향권에 손해를 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나도 그러면 내가 손해야. 야,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적인 준비에 있어서 공정성, 신뢰도, 이 준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신자세, 직원들의 정신자세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한국마사회가 정말 오랜만에 채용 관련된 정보가 떴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사에 대한 부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정말 좋잖아요. 뭐 과천도 좋고 제주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면접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접까지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